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은요 1에서 2%대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의 매수세는 들어오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 흐름을 보이는 게 있고 환율은 오늘 1,470원 위에 올라섰다가 경제부총리의 구두 개입, 그러니까 정부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10원 급락하는 흐름들은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빅테크 자금들이 방어주로 자금이 좀 간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자금의 그 로테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시장의 전문가들은 AI 버블보다는 건전한 자금 로테이션이다라고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의 원인, 조정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할 텐데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시장이 원했는데 12월에 그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서, 그것 때문에 AI 기술주까지 타격을 주는 흐름들, 이게 시장을 미끄러지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준이 12월 금리 인하 불확실성 이 부분은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분위기를 내비쳤는데요. 시장 조사 업체 CME 패드워치가 있는데 이게 62.9에서 처음으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50%대로 떨어졌습니다. 51% 나왔고 한 달 전만 보더라도 95%였는데 51%로 떨어지니까 금리 인하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연준 위원들은 매파적인 발언을 지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을 언급했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기술주의 또 한 번 조정의 빌미로 삼게 돼서 대거 매도가 나온 흐름들이 나타나고 특히나 엔비디아 3.5% 하락, 테슬라 6% 넘게 급락 이러다 보니까 M7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휘둘리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AI 버블뿐만 아니라 AI 빅테크 기업들이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장이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미국 회사채 발행 그 이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조 5천억 달러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2020년 그러니까 지금로부터 5년 전 이후의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메타 플랫폼 얘기도 하면서 여기에 이제 300억 달러 회사채를 발행했으니까 물론 M&A 이슈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AI 관련해서 투자를 급격하게 늘리는 데에 재원으로 확보하는 거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메타 플랫폼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AI 빅테크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부족한데 회사채를 발행해서 현금 부족한 거를 눈 가리는 것이 아닌가, 상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에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라는 거, 그게 하나 조정의 빌미가 또 될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기업의 현금 흐름이 둔화되면서 자꾸 조정이 나올 때 이런 분석은 끊임없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들도 성장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덤벼야 되는 와중에 돈이 필요하죠. 그런 와중에서 회사채도 발행하는 거고 이 일련의 흐름들이 시장 패턴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이슈는 회사채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요. 지금 TSMC도 10월 매출이 부진하다는 거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일본의 낸드 기업 있잖아요. 키옥시아 실적 부분에서도 빅테크의 자금을 빼는 그런 흐름들로 좀 이어졌습니다. 이게 뭐 저장 장치나 메모리주 급락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투자자들에게 좀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앞으로의 실적 발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연말 랠리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실적 변수가 되겠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재료는 AI 그리고 클라우드 기업의 랠리를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앞서서의 재료는 그 랠리에 찬물을 끼얹는 요소였으니까 다음 달 마이크론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실적 기업, 이런 부분을 통해서 AI 클라우드 랠리 지속 여부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난관이 일단 큼지막하게 두 가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방산주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강훈시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UAE 그리고 사우디 방문길에 나섰죠. 그리고 재계 총수들이 UAE에 대거 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재영 삼성그룹 회장 그리고 하나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12일에 출장길에 오른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왕세자와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후속으로 나온 이벤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따끈한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게 하는 그런 요소이고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논의해서 여러 가지 AI, 국방, 안보, 에너지 부문에서 협력하자라는 좀 기틀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봤는데 AI 쪽은 당연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되겠고 모빌리티는 현대차 그룹이 되겠고요. 방사는 하나그룹, HD 현대, LIG 넥스원 되겠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UAE 쪽에서 그 불닭볶음면이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삼양식품도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그림에도 있지만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은 이미 이 시장을 좀 잘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2년 회장 취임 이후에 첫 해외 일정도 UAE 여기 원전 그 바라카 원전에 간 그런 또 이력도 있었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빌미아마 앞으로 더욱더 관심이 확장되고 이쪽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게 하는 요소이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0시 6분 정도 지났는데요. 시장 상황 듣고 다시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기술주의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3% 넘게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빠졌는데 이에 대한 영향을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이 받았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지면서 코스피는 2%대 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코스피 시장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흐름은 어떤지 조금 더 자세한 흐름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일단 빨간불이 하락이고요. 초록불이 상승인데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의 낙폭이 깊습니다. 삼성전자가 4%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무려 5% 넘는 급락세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오늘 10만 전자를 내려놨고 SK 하이닉스도 60만 닉스를 내려놨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장 이후로 이를 내려놓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10만 전자와 60만 닉스를 내려놨고요.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가격의 급등세로 앞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2배가량 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미국 기술주의 약세로 오늘 함께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가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실적 전망이 앞으로 더욱더 거센 이 AI 훈풍을 타고 실적이 더 탄탄하게 나올지 이 점이 우리 시장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지만 주가 자체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시장도 오늘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전력 설비주들도 오늘은 빠지는데 LS 일렉트릭도 5%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3% 넘는 하락세, HD 현대 일렉트릭까지 약 4%가량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세입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도 어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두산 에너빌리티 3.73%가량 빠지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1.52%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원전주들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오늘은 빠집니다. 하나오션 3%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1.94%가량 하락입니다. 2차전지도 오늘 좋지 않은데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까지 오늘 약 3%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0.72%가량 하락 중인데요. LG화학이 북미 고객사와 약 3조 원이 넘는 규모의 전기차 양극재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대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다만 이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긴 합니다. 지금 0.72%가량 하락으로
만회하고 있는 모습 조금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함께 빠지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 조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 로템도 2.56%가량 상승세입니다. 오늘 시장은 빠지지만 그래도 방산업종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재계 총수들이 지금 UAE로 전반적으로 지금 거기서 회동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방산주의 매기세를 쏠리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내년 지금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내년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목표가 140만 원으로 어제 유지한다라는 리포트도 나왔는데 지금 폴란드에 이어 유럽 시장 그리고 중동 시장까지 내년에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업종은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는 오늘도 좋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인데 셀트리온이 2.51%가량 오르고 있고요. 유한양행도 5%대 급등세입니다. 지수가 2% 넘게 빠짐에도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은 일제히 초록불 켜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분기 최대 실적을 지금 올렸다라는 소식도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업종의 호조세와 함께 셀트리온 호실적까지 겹쳐지면서 2%대 상승 달력 붙고 있습니다. 오늘 APR도 좋은데요. 약 3%가량 오르면서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오늘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AI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은 일제히 빠지고 있고 제약바이오 업종이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인데요.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시장 분위기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일단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소부장 업종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분을 많이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빠졌던 종목들도 지금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있고요. HLB 같은 종목들 0.2%가량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마리서치가 4%대 상승세 지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파마리서치와 클래시스 같은 미용 의료기기 업종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휴젤도 2%가량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파마리서치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 어느 정도 급락세를 보였었죠. 전전장에서 실적이 리쥬란에 대한 실적 상승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됐다라는 평가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어제 반등에 성공했고요. 파마리서치 오늘도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가량 상승세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소부장 일제히 빠지지만 그래도 리노공업이 좋은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호실적 발표했고요. JP모건에서 목표가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점이 오늘 2.67%가량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도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실리콘2 4.87%가량 오름세고요. APR과 함께 실리콘2까지 오늘 화장품주의 주가 흐름이 좋다라는 점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덕산네오룩스도 8%가량 오르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인데 내달 이제 트라이폴드폰이 삼성전자에서 출시가 됩니다. 관련된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이렇게 종목별 상황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과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지수도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까지 일제히 파란불 켜면서 하락 중입니다. 특히 코스피가 지금 2.56%가량 빠지면서 전장 대비해서 무려 100포인트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약 100포인트가량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063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4,050선까지 내려왔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4,060선 부근을 지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1.32%가량 하락하면서 906포인트 지나갑니다. 다만 오늘 코스닥도 2% 넘게 하락하면서 900선을 내려놓으면서 출발을 했었거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900선 위로 올라왔고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세가 뒷받침되어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죠.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만 무려 1조가량 팔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지금 환율이 그래도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1,450원대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는 여전히 거셉니다. 1조가량 팔고 있는 외국인, 기관도 2,800억가량 팔고 있고요. 오늘 개인만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 양시장의 거센 가운데 외국인이 1,000억가량 강하게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의 매수세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 앵커 브리핑은요. 뭐니 해도 다른 채널 대비 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외에 또 해외 증권사의 리포트 분석을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보다가 어떤 제목이 어울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 제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어떠한 자산운용사의 대표가 직원들에게 한 말이 캡처가 돼서 그 SNS 방 같은 데에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어떤 얘기였냐면 직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절대 싸다고만 해서 투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싸다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 산업군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때 그 외에 2등 산업, 3등의 산업군의 그 하위 주식들을 매수할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1등 산업군의 1등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일침을 가했는데요. 그래서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보다가 결국 1등을 사야 합니다. 이 제목이 너무 딱 들어맞아서 골라봤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또 바라봤는데 이유는 당연히 실적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 있는 게 TSMC보다 좋을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풀어드리면 삼성전자는 일단 목표 주가 14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85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유는 내년에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잘 나올 것인데 예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이게 또 하나의 골자가 되겠고요. 특히나 쪼개보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4 경쟁력이 반영이 되면서 가치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리포트는 기본적으로 HBM에 조금 더 집중해서 포커스해서 시장을 바라봤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HBM이 단순 메모리가 아니라요. 파운드리급 고부가 산업이라고 딱 잘라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에 맞춤 생산하고요. 그리고 단기 계약 아니고요. 장기 계약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 전제. 이걸 보면은 고정적이고 장기적인 계약이 가능한 프로젝트인데 이제는 HBM이 마치 파운드리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이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더 부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두 번째, TSMC보다 난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HBM의 마진 되겠습니다. 이게 글로벌 1위 파운드리는 당연히 대만의 TSMC인데 HBM의 마진이 TSMC보다 더 높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메모리가 같은 경우에도 HBM은 초고속 메모리이죠. D램은 일반 메모리이죠. SSD는 저장 메모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 모두 메모리가가 뛰고 있는 흐름으로 앞으로 실적 업사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가 단에서 보면은 실적 상향이 끝까지 가기 전까지 주가는 같이 동행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얼마나 높여졌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내년 영업이익 95조 넘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 1년 사이에 10% 증가하고 근데 이 수치는 반도체 이익을 높여서 잡았는데 대신 모바일은 좀 떨어뜨렸더라고요. 이유는 원가 부담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요. 내년 영업이익 77조 이상으로 바라봤는데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봤고 이것은 HBM의 가격이 기존 대비 더 오를 것으로 보여요. 최근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 그래도 가격을 잘 받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라는 부분입니다.
양사를 합산했을 때 영업이익이 173조인데 그래서 추가 상승력이 아주 충분하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데 서버 디램이 예상보다 가격이 더 강세일 흐름들이 있고 서버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버의 증설이 좀 많아졌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바일 PC 디램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축소가 돼서 아무래도 공급이 축소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가격이 뛸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부분으로 맞물려 가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여기에 이제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 메모리 가격이 전망치가 상향됐다라는 점, 그걸 비로소 목표 주가 상향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 상승률 디램 낸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이렇게 좀 표로 알기 쉽게 써놨습니다. 근데 낸드는 약간 비슷하잖아요. 삼성전자 13%, SK 하이닉스 12%. 그런데 디램은 약간 다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19%, SK 하이닉스가 11%인데 이렇게 다른 이유는 이건 이제 가격 상승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SK 하이닉스가 HBM의 비중이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디램이나 뭐 이런 부분은 가격 기여도가 제한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는 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는 비수기임에도 디램 전망 보면은 가격 상승폭을 높였는데 예전 하나증권에서는 한 자릿수 중반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자릿수 후반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모바일, PC 업체 주문이 양호하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볼게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코스피 5천으로 가는 길목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는 이때 어떤 종목을 구체적으로 포트에 담아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될 때라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소득 세율이 인하될 수 있는 기대감 시장에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이자 자금이 이제 고배당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밑에는 좀 복잡하게 써놨지만 왜 저희 마켓나우 2부 보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 외에 다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수적인,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혹은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예금, 은행에 돈을 놓으면서 이율 이런 부분으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을 이어가시잖아요. 근데 배당 소득 그 세율 이런 부분으로 인하돼서 고배당주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활개를 친다면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들이 아무래도 주식시장 고배당주로 갈 수 있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자금이 그쪽으로 몰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 보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봐야 될까 했을 때 작년 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배당 요건 충족하고 앞으로 5년간 평균 배당 수익률이 4% 이상이 되는 기업에 주목하라고 하면서 이익 성장보다 어쨌든 안정적으로 배당을 추구하는 곳에 결국 예금 투자자들도 갈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종목을 많이 봐라라고 하면서 한국투자증권이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금융지주, KT, NG, 기업은행, 그리고 SK텔레콤 이러한 종목들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 연장선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NH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10만 6천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순연금 이런 부분을 계산해 봤더니 재무 안정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안정적인 지주에서 현금 흐름 때문에 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매입해서 소각할 수 있는 주주 환원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산업 투자 기대감도 유효한데 내년까지 자사주 취득, 이거는 이미 취득한 한 2% 정도 소각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상향, 이유 이런 부분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JP모건도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는데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려 잡았어요. 이 국내 증권사의 밴드와 좀 비슷해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죠. 일단 LG는 3분기 실적이 부진했는데 핵심 자회사를 긍정적으로 봤더라고요. LG화학 이 부분의 주가 상승, 그러니까 지주자 가치 재평가의 한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향후 정책 모멘텀으로 할인율 축소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올려 잡았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전력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릴 텐데요.
일단 LS증권에서는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여전히 한국전력은 저렴하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5조 이상이 나타났는데 시장 예상치 그리고 LS증권이 예상한 것 대비해서 잘 나와서 실적 서프라이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요금 인상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원하는 그런 종목적인 특징이 있는데 만에 하나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없어도 2027년 누적 적자가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원가도 좀 안정적이고 에너지 믹스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면서 손익 구조가 견조하다라는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원전주는 단기 테마가 아니고 중장기 성장 섹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국내와 해외를 나눠서 설명을 해놨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영업 기반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물론 지금 대형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그런 기대는 크지 않아서 손실 또한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해외 원전에 대한 성장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유럽과 중동, 대형 프로젝트 이런 부분이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원전에 있어서 20년, 30년짜리 성장 모멘텀은 바로 미국 원전 대재건 본격화 이 이슈에 있을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대형 원전에 10기를 착공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구체적인 계획들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여기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니까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의 리포트였고 한국전력에 대한 증권사의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LS증권과 하나증권이 6만 5천 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그런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고요. 신한증권이 이제 5만 원으로 제일 낮은데 목표 주가는 상향했거든요. 근데 신한증권 보니까 본질적인 체질 개선이 우선돼야지 이게 가능할 거라고 하면서 제일 낮으니까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해서 앞서서 증권사하고는 약간 투자 포인트는 달라서 이건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만 SK증권은 중립을 유지한다라고 얘기해서 뭔가 들여다봤더니 역시나 SK증권도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분석 리포트였는데 원자력 사업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 보여드리는 것보다 투자 의견의 다양화 그리고 투자 조언 사항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증권사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역시나 양시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정의 원인은 이미 좀 말씀드린 바 있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색깔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다소 그저 좀 약간 위축되는 어제 미국 시장 영향에 따라서 지금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지금 외인들이 지금 현재 시간까지 거의 한 1조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좀 더 매도가 강화되게 되면은 또 살짝 또 4,000포인트를 깼다가 그죠? 또 다시 이제 터닝 포인트를 잡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시장 뭐 엔비디아의 하락이라든지 뭐 AI 버블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사실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도 그냥 오늘 금리 인하가 조금 그저 전망이 좀 어둡다라는 얘기에 의해서 주가가 살짝 밀렸지만은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약간 돌려주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 시장이 돌아설 때 또 우리 시장이 또 그걸 굉장히 또 반영을 잘하거든요. 그러면 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또 지금 오늘 이렇게 빠져 있는 이런 어떤 AI 관련한 반도체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또 탄력을 받아서 상승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모멘텀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4,000포인트에 올라서서는
버블론이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버블이라는 거는 누가 만드느냐면은 개인이 만들거든요. 지금 사실 보면 개인들이 이 치고받고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빠질 때 들어왔다가 띄워주면은 또 짧게 이익 실현하고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한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단숨에 딱 무너진다기보다는 그 밑에 이평선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뭐 61선, 21선 뭐 그죠 이런 부분들이 아직 단단하게 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반등을 주는가를 좀 살펴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그죠 이제 호랑이가 조금 잠자고 있으니까 이제 여우 뭐 이런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이난희 333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요일 날 방송에서 의료 AI 관련한 종목을 제가 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뭐 그동안 뭐 코로나 관련한 그죠 뭐 진단 키트 관련한 이런 종목들 그다음 독감 관련한 종목들 이런 것들이 틈새 전략으로 어제부터는 또 어떤 종목들이 나왔냐면은 플라스틱 관련한 이 정부 정책 그죠 보는 삼중물산이라든지 그죠 뭐 세린 BNG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그죠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좀 실적 그죠 뭐 이 실적과 관련한 산활용 관련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보면은 화장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 화장품 제조가 좀 실적이 좋다라는 그런 화장품은 대체적으로 좀 그죠 이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외국의 어떤 여성분들이 한국 여성들은 왜 이렇게 예쁘냐 그죠 이렇게 이제 좋은 화장품을 쓰니까 예쁘지 않느냐 이래서 이 지금 보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가 그죠 오늘 시장에서 약간 좀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개인 매수가 이렇게 좀 많이 지금 현재 시간까지 보면은 한 1조 3천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외인 매도가 지금 1조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10시 30분, 11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외인 매도가 한 2조 가까이 나온다면은 살짝 4,000포인트를 깼다가 그죠? 다시 터닝하는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외인 매도가 여기서 조금 주춤하면서 1조 라인에서 머무르고 개인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면은 오늘은 요 라인에서 4,000포인트를 지키는 이런 라인에서 종목들이 큰 파동은 없지만 그죠? 약간 완만한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SK 하이닉스가 뭐 27만 원을 깬다. 그죠? 예를 들자면 지금 저점을 막 깨고 있으니까 깬다면은 저는 또 한번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또 지점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57만 원과 60만 원의 어떤 박스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사이클도 여러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투자자가 되면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파트너님의 전략 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시장 여러 가지 이슈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 뜨겁잖아요. 바로 이어서 그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오르며 수입 물가가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수입 물가 지수는 138.17로 전월보다 1.9% 상승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 중간재가 3.8%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자본재와 소비자에도 각각 1.3%, 1.7% 올랐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65달러로 하락했지만 환율이 1,391원에서 1,423원으로 2.3% 오르며 수입 물가를 끌어올렸다. 한국은행은 AI 서버 투자 확대로 DRAM, 플래시 메모리 등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며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수입 물가는 통상 1에서 3개월 후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향후 물가에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11월에도 환율과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수입 물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네, 브리핑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들 쭉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한미 양국이 윈윈하는 한국과 미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라는 얘기를 또 했고요. 한국과 미국의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을 마무리했다라는 얘기도 전해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최근 환율이 1,470원까지 뛰면서 1,500원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 그리고 경제부총리의 구두 개입 발언 이후에 뭐 환율이 좀 10%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대미 투자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이 반영됐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과 미국 정부가 우리 경제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안보 협상 타결, 뭐 조선 얘기도 나왔는데요. 미국의 상선뿐만 아니라 해군, 함정 이런 부분을 건조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 나왔던 이슈들 이런 부분이 다시 언급되고 있는 흐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긍정적인 그 세부적인 외교적인 섬세한 그런 전략들이 이제 구체화될 건데 잘 해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같은 경우에도 2천억 달러 한국 투자, 그 1,500억 달러 한국 투자 약정 이런 소식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뭐 이런 부분은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오는 속보 저희가 또 잘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인사이트부터 시작해 볼 텐데 석지현 바이오 플랫폼 센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서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HLB 그룹 대규모 이제 투자 이슈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궁금하던데 2천억에 베팅한 LMR 투자 방식 이런 부분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LMR 파트너스한테 2천억 네. 원 규모 우리 돈 미달러로 1억 4,500만 달러 투자를 받았습니다. HLB 본사가 발행하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 그리고 HLB 생명과학의 교환사채 형태로 이루어진 투자입니다. LMR 파트너스는 2009년 설립된 영국계 글로벌 운용사인데요. 현재 운용 규모가 한 17조 원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런던 본사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지에 여러 지점을 둔 중형급 해외 헤지펀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투자가 특히 주목받았던 이유는요. 세계적인 투자은행 UBS가 단독으로 이번 거래를 주관했다라는 점입니다. UBS가 이제 실사를 먼저 진행한 것만큼 HLB 신약 가치나 사업성이 좀 글로벌 수준에서 평가받았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운용사에서 보통 이제 투자를 받으면 그 경영권이 변경되거나 좀 바뀌는 부분이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네. 경우는 어땠습니까? 네네. 예. 이번 사례는 이제 경영권 변경과는 이제 상당히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경영권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 받은 것은 이례적인 거고요. 2010년에 셀트리온이 그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상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역사상 이제 두 번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 투자지만 경영권과도 전혀 무관한 사례인데요. 그 LML 파트너스 자체가 이제 경영권을 이제 그 목표하거나 아니면 경영에 개입한 행동주의 펀드 쪽이 아닌 그저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성격의 그 멀티 스트레지지 운용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영권이랑도 관련이 없어서 좀 시장에서는 이제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봤고 또 실제로 이제 해당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 투자 구조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게 보니까 네. 연 이자 5%이 정도면 좀 적지 않은 규모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죠. 이제 사실 그 기존의 국내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그 CB 금리가 한 0.01% 수준인데 연이자 5%면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한 500배 이상 높은 수준인데 그만큼 투자 규모가 크고 또 해외 기관이 요구하는 어떤 안전 장치도 이번 투자 조건에 좀 이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 전환가가 48,917원인데요. 이 전환가는 HLB가 과거에 국내 기관들을 상대로 이 발행했던 가격이 한 55,000원 선인데 이것보다 한 11% 정도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HLB가 이제 전환가 상당히 낮게 발행했다는 점에서 이제 LML 파트너스한테는 좀 좋은 조건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여기다가 HLB 주가가 전환가의 115% 그러니까 약 56,250원이 되면은 그 강제 전환이 또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경우 이제 투자자의 보유 채권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분까지도 그대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투자금 2천억 원 규모라고 했는데 이게 또 HLB가 바로 그 자금으로 쓸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한 85%가 해외 그 에스크로 계좌에 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HLB가 일정 그 조건을 달성을 해야만 이 자금이 풀려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LMR 이제 파트너스 입장에서도 아직 HLB가 FDA 신약 허가를 받지 않았고 또 앞으로 이제 풀어나갈 과제들이 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안전장치를 좀 마련해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 수익은 무한대? 근데 손실은 좀 최소화하는 쿠션 장치도 마련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맞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예. 수익은 그러니까 주가가 예, 잘 예. 오르면 LMR 파트너스는 무척 좋지만 어. 그렇다고 또 손실도 그만큼 또 무한정 감소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여러 안전 장치들 뭐 대부분의 그 자금이 해외 계좌에 묶여 있다거나 또 전환가가 상당히 낮은 점 또 이자율이 5% 상당히 높은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쪽에서 이제 적당히 합의가 네네네네. 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 시장에서는 어쨌건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사실상 이제 글로벌 기관이 HLB의 그 FDA 성공 가능성에 베팅했다.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좀 높다는 네네네. 것에 베팅을 했다. 이런 해석이 좀 많고요. 또 실제로 올해 이제 FDA에서 그 보안 요구서 CRL을 공개를 직접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거기 보면은 리보셀 아니면 HLB 약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파트너사 중국 항서제약의 그 CMC 문제라 제조 공정 결함의 문제였다라는 게 그 대놓고 명시가 됐기 때문에 예, 예. HLB 입장에서는 사실 좀 자신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이제 글로벌 자금이 어쨌든 사업성이라던가 이게 상용화 됐을 때 이제 들어올 그런 수익 같은 것에 베팅을 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에서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자님 이번 투자금으로 HLB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자금을 주로 집행할 건지 그런 네. 대략적인
아웃라인 나왔을까요? 네네. 네. 자금 대부분이 이제 예.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에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 리보세라닙 자체가 이제 엘레바에서 개발이 된 약물이기 때문에 네. 이제 리보세라닙이랑 리라푸그라티닙의 글로벌 임상 또 상업화 이런 비용이 좀 우선적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FDA 재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뭐 서류 제출이라던가 아니면 심사 자료 보완 심사 대응 이런 것들에 또 부수적인 비용이 나가잖아요. 여기에 또 필요한 자금이 또 투입되고 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마케팅 비용도 이제 소요가 되고 유통 전략도 또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의 운영 자금까지 다 여기 2천억 원 규모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주들이 기다리는 리보세라닙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소식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예. 전해드리고 싶지만 예. 그 최근에 나온 그 연내 재신청 그 목표가 아직 유효한 것 같고요. 아. 또 이제 잘 아시다시피 FDA랑 항서제약이 타입 A 미팅을 진행을 했고 또 CMC 결함 그런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한 보완이 또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연내 만약에 재신청을 하면 클래스 1, 클래스 2 이렇게 둘 중 하나로 분류가 되는데 클래스 1이면 약 2개월, 클래스 2로 분류되면 6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클래스 1으로 분류될 경우 이제 내년 1분기 안에 승인 여부를 또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모멘텀이 바로 이제 눈앞에 목전에 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3분기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실적이 한창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긍정적인 부분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셀트리온이 그 1조 클럽을 굳혔다는 소식입니다. 네네, 그렇죠. 우리 제약바이오, K바이오들 좀 잘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이제 특징적인 게 이제 상위 기업이랑 좀 중견 전통사, 네. 전통 제약사 기업 간의 격차가 조금 이제 뚜렷해진 모습이 좀 특징적으로 이제 잡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김없이 1조 클럽을 지키면서 압도적인 실적을 냈습니다. 3분기 삼성바이오 매출은 1조 6,600억 원 넘었고요. 영업이익 7,200억 원대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습니다. 또 1에서 4공장까지 이제 풀가동하고 있는데 5공장 생산도 지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수익률이 크게 개선이 됐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요. 셀트리온 역시 매출 1조 290억 원, 영업이익 3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역시 이어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고수익 그 제품들이 비중들이 좀 빠르게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 중심의 구조 전환이 좀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이렇게 호실적으로 이끈 것 같습니다. 네. 특히 SK 바이오팜 실적도 굉장히 주목거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SK 바이오팜은 아시다시피 뇌전증 신약으로 FDA 승인을 받은 이제 국산 신약이죠. 이번 분기에서 실적이 돋보인 회사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3분기 매출 1,917억 원, 영업이익 701억 원으로 그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260% 이상 늘었습니다. 시장 전망치의 약 50%를 웃도는 그 깜짝 서프라이즈였는데요. 이제 핵심은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가 주요했죠. 그래서 3분기 미국 매출만 이 세노바메이트 미국 매출만 1,700억 원이 넘었고요. 누적 매출은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뛰어넘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판매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내 신규 처방 환자가 이제 계속 늘고 있어서 마케팅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4분기가 더 기대된다. 이런 소식 때문에 이제 최근 주가에도 좀 많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소아 그 환자로도 적응증을 확장하고 또 환자들이 먹기 편하게 액체형 그 제형으로도 NDA 그러니까 허가를 신청을 한다는 예정, 그리고 아시아의 3개국까지 또 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호재들이 연달아 발표되면서 이제 엑스코프리 그러니까 이제 세노바메이트가 앞으로도 이제 실적 성장의 중심축을 할 것 같다. 이제 이게 정점이 아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번에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중견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엇갈렸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먼저 이제 실적들을 좀 잠깐 이제 리뷰를 해드리면 네. 이제 주시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6천억을 넘었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한 26%가량 줄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도 영업이익 55% 정도 줄었고요. 이 렉나자 기술료 유입으로 이제 지난해 3분기가 이제 좀 많이 좋았던 거고 이제 다시 돌아온 거고 이렇게 보이고 또 종근당 동아 ST 같은 경우는 이제 R&D에 투자를 좀 많이 하면서 또 이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이익이 줄었다기보다는 R&D의 투자 비용을 이제 워낙 늘리다 보니 이제 이게 실적이 마이너스로 잡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쭤봐 주신 중견 제약사들 실적이 이렇게 왜 엇갈렸냐 하면은 그 고수익 제품을 고수익 제품을 가진 그 업체들은 이제 여전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잘 나왔고요. 또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조금 미비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보령 제약이었던 보령의 경우 항암제 중심의 이제 포트폴리오 재편을 지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50% 넘게 급증을 했고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그 K캡이 500억 원 이상 실적 처방을 내면서 이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록버스터급 제품이나 뭐 고수익 제품을 가진 업체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R&D 비용이 좀 늘어나더라도 여전히 이제 실적을 지키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네. 기자님께서 그 전통 제약사들에 대한 수익성 평가와 더불어서 그리고 중견 제약사까지 이렇게 한눈에 쭉 훑어주셨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 성장 같은 경우에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는 그런 길목에 있구나라는 그렇죠. 네. 걸 좀 느끼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네네. 대규모 대규모 수주를 받아서 생산 실적을 또 이렇게 내는 그런 고수익 구조를 갖춘 기업, 그리고 뭐 셀트리온이나 SK 바이오팜처럼 자체 고성장 제품을 가진 그런 기업들만 실적을 좀 크게 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 간 격차가 좀 앞으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4분기 실적 전망. 초점은 거기로 벌써 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전망 어떻습니까? 예. 4분기에도 이제 상위 기업은 여전히 성적이 좋을 거다. 뭐 네. 이런 분석이 이제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미 확보해둔 그 CDMO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그 수주 물량이 4분기에도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량 증가가 곧 매출 확대랑 이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분기 보다 또는 3분기만큼의 좋은 호실적을 낼 거고, 셀트리온이랑 SK 바이오팜도 그 계절적인 특징상, 그러니까 연말에 미국 시장 처방이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계절 효과. 네. 이것 때문에 또 4분기가 더욱더 기대된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견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개선 폭이 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R&D 비용을 이제 미리 선투자한 그런 기업의 경우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거고, 또 3분기에 이어 4분기에 마침 뭐가 이렇게 딱 나온다라는 신약 뭐 이렇게 출시 이벤트 같은 게 딱히 지금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중견 제약사들의 실적 개선폭은 별로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항암제나 이제 보툴리눔 톡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4분기에 딱히 뭐 겨울이라고 더 잘 팔린다거나 뭐 그런 계절적인 특징이 또 없는 품목이라서 관련 품목들을 생산한 기업 역시 이제 4분기에는 네. 뭐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기보다는 이제 계속 평균적으로 유지를 해갈 가능성이 있겠죠. 네.
어닝 시즌에 K바이오들 성적 쭉 해주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있어야 하는 종목 탁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석지연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 기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가 13일 급락했다. 정부 셧다운 종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고 AI 대형주의 고평가 논란이 번지며 투자 심리가 급속히 식은 영향이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 대비 1.66% 내렸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9% 떨어졌고 다우 지수도 1.65% 하락하며 최고치에서 물러났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테슬라 등이 3부터 6%대 급락했고 로빈후드, 팔란티어 등은 8% 넘게 떨어졌다. 고평가된 기술주에서 산업금융에너지 등 전통 가치주로의 자금 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셧다운은 끝났지만 경제지표 공백이 이어지며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10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아 연준의 판단이 더 어려워졌고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하루 만에 62%에서 49%대로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다음 주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이 연말 시장 방향을 가를 변수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 역시 10만 달러 아래로 밀렸다. 코인베이스 기준 전일 대비 3.2% 하락한 98,105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달 들어 세 번째로 심리적 지지선을 밑돌았다. 페퍼스톤은 ETF 자금 유출과 기관 거래 둔화로 단기 랠리 동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국내 업비트에서도 1억 4,970만 원 선에서 거래 중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니까 이제 슬슬 김장철이 다가왔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김장 룩으로 입고 와봤습니다. 근데 올해 김장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 김장 트렌드는 비용 부담은 줄이고 이 편의성을 더 올리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좋은 소식은요. 올해는 배추와 무 생산량이 작년보다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도 작년보다 김장 재료값 한 10% 정도는 저렴해질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또 여기에 역대 최대 규모 500억 원 규모의 김장 재료 할인 예산까지 푼 덕분에 배추, 무, 고춧가루, 새우젓까지 최대 할인 행사가 계속해서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금배추 때문에 김장 포기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가 딱 김장 다시 해볼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 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마당에 이렇게 비닐 깔아놓고 온 가족이 새벽부터 나와서 수십 포기씩 담그는 건 요즘 보기 드물어졌는데요. 이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김장을 직접 하겠다는 가정은 작년보다 더 줄었고 대신 완제품 김치 구매 비율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직접 담그더라도 이제는 생배추보다는 절인 배추 이용률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절이는 과정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현대인들 시간도 없는 것도 큰 이유를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직접 김장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집 입맛에 맞춰야죠. 재료는 내가 고른 게 더 믿음이 가요. 라는 반응들은 어김없이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 맛과 신뢰가 이 김장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셈인데요. 아무튼 김장철이 시작되니까 유통계도 본격적으로 김장 대전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대형마트들은 김장 위크, 김장제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우리 집이 더 싸요 경쟁을 펼치고 있고요. 롯데마트, GS더 프레쉬, 홈플러스는 정부의 할인 행사랑 엮어서 배추와 무 가격을 5,000원에서 6,000원대, 포기당 1,000원대까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커머스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우선 새벽 배송 업체들은 절인 배추와 김장 수산물 특가전을 열었고 또 쿠팡은 김장 매트, 김장 봉투, 그리고 김치통 같은 김장 준비 풀 패키지를 한 번에 담아주는 코너까지 만들었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요. 김장철은 이제 국내에서만 바쁜 시즌이 아닙니다. 요즘 김치가 K푸드 열풍을 타고 아예 수출 블루칩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김장철이 되면 국내 업체들도 수출 물량을 확 키운다고 하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대상과 CJ 풀무원 같은 대형 식품사들은 이미 미국과 유럽, 동남아를 중심으로 김치 수출을 전년 대비 2자릿수나 늘어졌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속에서 이 속도를 더 올리고 있는 건데 특히 대상 종갓집은 미국과 유럽에서 수출이 각각 64%, 85%씩 늘었고요. 풀무원은 미국 전역에 4,000개 매장에 입점, CJ는 베트남 현지 생산으로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이제는 김치가 연중연시 수출되는 글로벌 비즈니스가 됐습니다. 이 정리하자면 김장철이 예전처럼 겨울 행사에 머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국내와 해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빅 시즌이 된 건데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돈이 되는 트렌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입사원입니다. 정말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밖에서 갓 산 고무장갑 껍질을 뜯고 계시던데 정말 네,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김치 싸대기 장면은 봐도 레전드네요. 자, 오늘 저도 이 김치와 정말 찰떡궁합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준비했죠. 코스피의 삼양식품. 자, 오늘 물론 이 장이 빠질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진 삼양식품이 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미국 증시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최근에 몬덜리즈 인터내셔널 오레오 만드는 회사라던가 여러분들 에너지 음료 좋아하시죠? 몬스터 베버리지 이런 것들이 주식이 좋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매그니피텐스 세븐을 비롯하여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음식류, 그다음에 이제 제약주들이 방어주적 성격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알고리즘이 작동하여 삼양식품 같은 기업이 강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역시 오늘 방어주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왔구나 면비디아라는 커뮤니티의 글을 타이틀로 달아놨는데요. 그렇죠? 면태식이 면비디아. 그렇게 라면을 다 먹어야만 속이 후련했냐? 그거 아닙니까? 자, 기업개요를 보시겠습니다. 기업개요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원주 익산 밀양 공장이 있네요. 면 스낵료 조미 소재를 제조합니다. 2022년에는 냉동식품 시장까지 진출했고요. 아, 저기 이제 그 김정수 부회장님이신가요? 지금 회장님이신가요? 지금 1963년에 저도 딱 그 제 세대가 제가 어렸을 때 딱 저거 아직 기억나거든요, 지금. 흑백 신문에. 저도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삼양라면, 그때 뭐 너무 어려서 삼양라면을 많이 먹진 않았는데 그 라면을 먹으면 저기 병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유튜브 이런 게 없어서 신문을 많이 봤기 때문에 신문에 다 도배가 됐거든요, 일면에. 삼양식품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뭐 우지파동이라고 해가지고 쓸면 안 되는 공업용 기름을 썼다고 해서 정말 저는 충격, 막 그걸 먹으면은 목에 무슨 공업용 기름이 껴가지고 목이 완전히 사람 목이 상실되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 기능이. 그 정도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저기 몰락을 했거든요. 저 같은 맵찔이는 사실 신라면보다 삼양라면 그 스타일이어가지고 그 뒤에 몰락을 보니까 기분이 좀 찝찝했는데 지금 다시 그 귀환을 했네요. 정말 몇 년 만입니까? 자, 어쨌든 간에 국내 최초로 라면을 출시한 기업이고요. 불닭 브랜드로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거죠. 볶음면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신라면하고 어떤 다른 매운맛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볶음면을 들고 온 게 진짜 맥힌 거예요. 정말 그게. 요즘에 다 볶음면 만들고 있죠. 볶음면을 갖고 온 게 진짜 히트였고 그다음에 식물성 단백질을 경쟁력으로 삼아서 식습관 균형을 추구하고 차별화된 제품, 경험 제공 및 글로벌 프랜차이즈와 협업을 통해 B2B 비즈니스 강화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도 이제 삼양식품의 어떤 방어력 강한 모습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죠. 자, 근데 저거는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삼양식품 4주를 구매했는데 4주가 40만 원 되기를 이게 약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근데 뭔가 뭐를 바라는 것 같은데 지금 한 주당 가격이 136만 5천 원이잖아요. 오늘 조금 올라서 138만 5천 원이거든요. 근데 4주가 40만 원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4주가 400만 원 아닌가요? 아니, 4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4주가 40주가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어쨌든 네, 저렇게 달아놨을 거예요. 삼태식이 돌아왔구나. 그렇죠? 해바라기의 명장면 패러디했고
나라라 불닭. 자, 그다음에 이제 면비디아라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죠. 엔비디아처럼 정말 꾸준히 계속 올라가지고 엔비디아가 천비디아가 가고 막 이런 모습들 거기에 빗대어가지고 면비디아 우리나라 매그니피센트 7을 구성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음식료주가 매그니피센트 7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그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면비디아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2024년도 조금 더 가면 2023년도에는 이게 11만 원짜리였네요. 11만 원짜리가 거의 170만 원 같군요. 와, 대단하네요. 이렇게 될 줄을 몰랐는데 진짜. 농심이 어떻게 보면 배가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니까. 자, 돌아왔구나 면비디아 이렇게 있고요. 뉴스를 좀 볼까요? 뉴스가 아까 전에 지나갔는데 김정수 부회장이 여기서 얼마 안 걸려요. 명동에 그 보코 호텔 있죠. 보코 호텔 거기서 했더라고요. 완전 길거리에 있잖아요. 완전 숨어있지 않고 완전 대로변에 있잖아요. 그 호텔에서 했는데 보니까 식족 평천이라는 문구가 저 붙어 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먹는 것이 족하면 천하가 평화롭다는 정말 이거 먹방 좋아하시는 분들,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문구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맨날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야 너는 맨날 먹기만 하고 띠룩띠룩 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이러잖아. 근데 그런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 먹는 것이 좋고는 천하가 평화로운데 무슨 지금 나한테 잘 먹고 잘 사는 게 얼마나 좋냐. 근데 그게 이제 고 전중윤 상현식품 명예회장의 창업 정신인데 이 김정수 부회장이 이 창업주의 며느리세요. 그 며느리신데 그거를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전해지기로는 자기 딸과 함께 길거리에서 불닭꼬치를 먹다가 야 이거를 라면에 접목해보면 어떻겠니 해가지고 요게 탄생된 계기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식족 평천이라는 이 명예회장의 창업 정신을 다시 여기 내세우면서 호텔에서 저런 신제품 런칭 쇼를 펼칠 수 있다는 것만도 지금 삼양식품이 정말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다 겪고 어쨌든 성공 신화를 이루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어요. 지금. 라면의 기한이라고 하고 그 소기름이죠. 이게 바로 소기름 파동 이후에 지금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다 법원이나 이런 데서 다 무죄 판결이 났거든요. 근데 이미 한 번 낙인이 찍혀버려가지고 라면 1위 자리에서도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기는 완전히 무슨 부도덕한 기업으로 저기 돼가지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죠. 근데 여기까지 온 데만도 그런 이미지도 다 탈피한 거 그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봤더니 이번 연도에 정말 꾸준히 상승했었죠. 1월 달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지금 여기를 이제 이번 2023년부터 나오니까 2025년을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늘려보면 여기 보이세요? 2025년 여기다가 딱 이렇게 해놔야겠다. 여기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2025년이거든요. 여기가 1월 달이에요. 1월 달에 음봉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이제 이번 달이랑 저번 달 빼고 이거 11월 달까지 세면 11월 달 11개 중에 월봉이니까 이 봉 3개 있죠. 4개 있죠. 4개. 여기 하나, 둘, 셋, 넷 빼고 7개가 양봉이에요. 엄청난 상승이죠. 그러니까 항상 월의 시가, 양봉은 여기가 시작가고 월에 그리고 월의 종가가 여기잖아요. 막대기의 여기 끝에가 여기 꼬다리는 월의 최고가로 올라갔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시작가보다 종가가 항상 높았던 달이 한 달 중에 7달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강세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난달에 내려왔는데 여기 보면 핑크색이 10개월 선이잖아요. 여기 지지받고 있죠. 여기 언제부터 지지받았죠, 지금? 여기 이제 하도 많이 올라가고 밑에가 짜부가 돼서 보이는 건데, 그쵸? 여기를 이게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뭔지 아시죠? 엄청 높은 산에 올라오니까 밑바닥이 완전히 짜부돼가지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여기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여기 10개월 선이 아마 요 정도에서 지금 여기서 돌파 시작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시작돼가지고 10개월 선을 닿을 때마다 기회잖아요. 이 급등주는 10개월 선 지지받고 가요. 보시면 여기 나오죠. 여기서 두 번째 기회였죠. 인생의 기회. 여기
여기 인생의 기회였고 지금 또 10개월 선에 왔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확률적으로 지금 또 저점 매수 기회예요. 이 10개월 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급등주는 항상 여기가 맥이잖아요. 10개월, 이번에 세 번째거든요. 요거까지 따지면 네 번째, 여기도 지금 10개월 선 근처에 오니까 또 말아 올렸잖아요. 지금 여기도 10개월 선에 지금 닿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을 때 이거 사면은 고점에 몰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려서 여기 사가지고 다시 전고점을 간다면 또 이만큼을 먹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지금 10개월 선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열권에 물론 있습니다. 과거에 2010년, 18년이죠. 2018년에 과열권에 들어선 이후에 거의 만 5, 6년 동안 과열권에 안 들어갔는데 여기 들어가면 과열권이에요. 과열권에 5년 만에 들어간 뒤에 2024년, 2025년은 거의 뭐 1년 내내 과열권에 있는 게 지금 저기였어요. 트렌드였는데 과열권에서 살짝 벗어난 거 있죠, 여기. 여기서 10개월 선 올 때 이게 기회거든요. 두 가지가 10개월 선에 닿고 엔드 여기 과열권에서 벗어나서 나올 때 여기잖아요. 이런 데가 기회예요. 지금도 보시면 과열권에서 완전 벗어나지 않았지만 과열권에서 많이 거의 벗어날 정도로 됐죠. 그 다음에 10개월 선에 있죠. 이럴 때가 안정적인 매수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도 삼양식품은 2개월 동안 조정을 받아서 여기까지 떨어진 것 치면 3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밑에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격을 줄여주면 그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뜨거울 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기회가 또 왔다는 거. 일단 그렇다가 이제 손절가가 10개월 선이기 때문에 10개월 선을 깨면 일단은 이탈돼서 또 밑에 20개월 선을 기다려야 되니까 한참 이격이 있으니까 그건 손절을 하고 기다려야죠. 근데 그걸 깨지 않는다면 위로 먹을 폭이 더 많고 확률이 높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코스닥은 로킷 헬스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플러스인 것 같은데요. 맞죠? 이것도 3.50 플러스네요. 그렇죠? 오늘 역시 이게 예상한 대로 지금 제약, 바이오, 그렇죠? 이런 거 헬스케어, 그다음에 음식료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 지금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든가 기술주는 급락했는데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이런 것들은 플러스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만 혼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의 이 룰이 주식시장의 룰이 이 작은 어떤 솔직히 코스피 코딱지만 합니다. 코딱지만 해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삼성전자부터 이거 200위권을 다 해도 그 미국 종목 몇 종목이면 이거 다 사요, 우리나라 거를. 그 정도로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 혼자 단독으로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움직이는 그대로 움직입니다. 미국장에서도 그대로 이런 것들이 강했다니까요, 지금. 헬스케어나 의료기기가. 그래서 로켓 헬스케어인데 이것도 신규주입니다. 자, 일단 이 차트가 신규주니까 이게 월봉으로 하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밖에 없죠. 저 여기 옆에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 조금 옆으로 가면 한 달이 더 있긴 해요, 이쪽에 여기. 요게 첫 달이 요게 첫 달에서 봉이 7개니까 지금 상장된 지 7개월째 되는 1년도 안 된 새내기주예요. 최근에 3개월 동안 이제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3개월 동안. 이런 종목이고 내용을 볼게요. 로켓 헬스케어. 로켓이 아니에요. 로켓이 아니라 로킷이에요. 로킷. 자, 로켓하고 날아가 버렸네 이렇게 있는데 재생치료 시장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됐네요. 2025년에 코스닥의 기술 성장 기업으로 상장했군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 성장, 기술 특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실적이 안 찍혀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그 기업을 키운다는 어떤 그 미명 아래에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장을 시켜주는 거죠. 아직 무르익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상장을 안 하면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이 크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키워주려고 상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료용 환부 모델링, AI, 일회용 재생키트, 초개인화 바이오 잉크, 의료용 3D 바이오 프린터를 용합한 AI 초정밀 맞춤형 장기 재생 플랫폼 이런 것들을 하군요. 인공지능이긴 한데 의료 쪽이랑 약간 접목이 돼 있네요. 그렇죠? 인공지능이긴 한데 우리가 막 무슨 대규모 언어 모델 챗GPT 뭐 이런 쪽이 아니고 의료 쪽이네요. 그래서 초개인화 장기 재생 플랫폼. 그러니까 정말 그거네요. 푸틴이랑 시진핑이 끔찍한 대화 나누는 거 다 나가버렸잖아요, 외신에.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무슨 뭐 새 장기를 뭐 이식을 하면은 140살까지도 살 수 있다고 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진짜 적용이 될 수 있겠네요. 초개인화 장기 재생 플랫폼으로 이걸 만들어주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네요. 이런 기업이 나왔다.
자, 로켓 타고 날아가 버렸네. 이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요즘에 3개월 동안 뜨겁게 오르니까요. 커뮤니티에 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저기 보니까 회사 위치. 저거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가리봉님이 어떻습니까? 가리봉님이 어때요? 이게 회사가 금천 가산 디지털 단지 아시죠? 거기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많이 입주해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가리봉 그 시장 앞에 가리봉 구역 거기인데 저기를 올려놨어요. 저기 약간 이제 조선족 관련된 그런 상점들이 있고 회사 위치는 가리봉 시장 앞이지만 미래는 밝습니다. 제가 오타낸 게 아니고 저기서 저렇게 쓴 거예요. 밝습니다를 밝습니다라고 해놓은 건데 로켓 헬스케어 10주 구매. 그러니까 이게 쓴 내용을 보니까 약간 그거죠. 가리봉 시장이라 조금 그런데 좀 누추하고 이런데 여기 회사가 있으니까 좀 그렇다. 느낌이 인공지능인데 하지만 회사 미래는 밝다. 뭐 이렇게 약간 대비되는 걸로 써놓은 것 같고요. 그다음 회사 이름 로켓 할 때 로켓이 아니고 록이십니다. 로켓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줬어요. ROKIT입니다. 로켓이 아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로켓은 아니지만 이분은 뜻도 알 거예요. 이거 투자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로켓 타고 날아가 버렸네. 쉬우니까 로켓 비슷하니까 이렇게 로켓 타고 날아가 버렸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로켓 헬스케어 최근에 3개월 동안 좋고 여기 헬스케어와 AI가 접목된 이런 회사기 때문에 이런 신규주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다만 이제 신규 상장을 할 때 특혜를 줬기 때문에 실적이 찍히는 것을 조금 확인은 해보긴 해야겠죠. 자, 오늘 사파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파는 역시 면비디아죠. 자, 아까 커뮤니티 글에도 있었는데 면비디아가 왜 나왔습니까? 비디아가 삼양식품은 없잖아요. 결국 엔비디아를 빗댄 거예요. 사람들이 빗대서 삼양식품이 너무 잘 나가니까 라면계 엔비디아에서 면비디아라는 어떤 별칭을 붙여줬습니다. 자,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삼양식품은 엔비디아가 막 뜨겁게 5조 달러를 갈 때 3개월을 푹 쉬어놔가지고 아까 보니까 이익 조정이 충분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가리지 않고 지금 서학개미분들, 동학개미분들 사실 혼용해서 지금 가고 있으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엔비디아가 힘이 빠졌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아무리 잘 달려도 그렇죠? 혼자 다 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삼양라방에게 바통 터치를 해주고 실어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엔비디아 삼양식품 같이 투자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런 걸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장 한마디는 저거에 관련된 한마디입니다. 엔비디아 카고, 면비디아 컴온 베이비. 오늘 국내 증시는 간밤 미국 시장과 동기화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는데 특히 기술주의 낙폭이 깊었습니다.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기술주의 투심을 악화시켰는데요. 오늘 반도체주가 눌려서 지수도 함께 눌리고 있는 국내 시장인데 현재 시간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양 시장은 지금 코스피가 2%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28%가량 하락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장중에 4,052선까지 저점을 찍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전장 대비 100포인트 넘게 계속해서 횡보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4,06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900포인트 회복은 해줬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1.29%가량 하락세 906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그래도 낙폭을 어느 정도
정도는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수급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조 2천억 넘게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도폭을 키워가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기관도 3천억 넘게 매도세고 오늘 개인만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개인이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넘는 순매수, 개인의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1,3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 200억가량 출회 중입니다. 개인은 2천억가량 사들이면서 오늘 양시장에는 개인의 순매수만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떨까요? 일단 오늘 환율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1,474원까지 올랐습니다. 이틀 동안 1,470원대를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인데 일단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구두 개입이 나오면서 1,450원 선으로 내려왔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459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투자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계속해서 뉴스 함께 알아보시죠.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결과물 조인트 팩트시트가 오늘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팩트시트 내용이 최종적으로 합의됐다는 사실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와 안보 관련 협상이 이뤄진 지 16일 만인데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현지 시간 13일 저녁 한국과 공동으로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협정에는 조선 부문의 1,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와 2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한국 투자가 기재됐는데요.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15% 인하한다는 내용과 반도체에 대해서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공격 잠수함 검조를 승인했는데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연료 재처리를 위한 절차를 지지했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한미 간 조선협력이 해군 함조 검조 협력으로 확대된 건데요.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해군 함정 건조도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팩트시트에서 한국에서의 마스가 건조가 가시화되면서 오늘 국내 중소형 조선주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주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대한조선이 5.38%가량 오름세고요. 68,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HJ중공업 주가도 2.06%가량 오르면서 22,250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HD 현대중공업 주가도 1.6%가량 상승세 보이면서 57만 4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정유업계 실적에 기대감이 붙고 있습니다. 상반기 부진했던 정유업계는 구조조정과 탄소중립이라는 대형 과제를 앞둔 가운데 4분기 정제마진 개선 속 실적이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난주 평균 복합 정제마진은 배럴당 16.4달러를 기록하면서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2월만 하더라도 정제마진은 배럴당 5.4달러 수준이었는데요. 9월부터 다시금 상승세가 지속 16달러 선까지 넘어선 겁니다. 정제마진은 정유회사들이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을 팔고 남긴 평균 이익입니다. 통상 업계의 정제마진 손익 분기점은 5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전반적인 정제마진 상승 추세 국면은 업계에 긍정적인데요. 이 같은 상승세는 러시아산 원유 제재가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지면서 경유와 등유의 마진이 개선된 것이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S-오일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제 신고가 경신한 이후 오늘 0.23%가량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86,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GS도 어제 신고가 경신했지만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2.72%가량 하락하면서 59,1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 인사들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패드워치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51%로 대폭 축소됐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술주에 대한 투심이 악화, 우량주로의 자금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넘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3.5% 하락했고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가격 급등을 근거로 매수 의견을 제시한 마이크론도 3.25% 하락 마감했는데요. AI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과 12월 금리 인하 신중론이 겹치면서 기술주의 투심이 악화됐습니다. 이렇게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급락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10만 전자와 60만 닉스를 내려놨습니다. 현재 시간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삼성전자 오늘 4%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98,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초반부터 지금까지 3%에서 4% 낙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6.37%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57만 3천 원 선 거래되면서 전장 대비 3만 9천 원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리노공업은 3분기 호실적과 함께 증권가에서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현재 시간 1.9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57,3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는 쉬어가고 있지만요. 시티에서는 코스피가 5,500까지 간다는 전망을 냈습니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골디락스 상황을 이끌고 있다면서 코스피 내년 5,5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이 배경에는 전례 없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이 눌리는 만큼 앞으로에 대한 전략은 잘 세워봐야겠는데요. 오늘 장에 대한 전략 저희와 이어서 살펴보시죠. 미국 시장은 빅테크 투입 자금이 방어주로 가고 있고 우리 시장 역시 순환매 장세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11월 잘 견디셔야 될 텐데 오늘 이 전략에 대해서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조정 받는 게 맞죠? 이 정도면 어떻게 네, 보세요? 조정이 생각보다는 좀 센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 네. 현업에 있다 보니까 뭐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좀 상담을 하다 보면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그 조정을 이렇게 반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좀 그때 배가 살려고.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만큼 좀 배가 아프셨던 분들도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정작 이 종목들 주도주들이 이제 조정을 받고 나니까 지수가 좀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게 그래도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좀 미국장의 영향 그리고 뭐 환율의 영향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때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어떤 체력을 시험하고 요 안에서 힌트를 꼬아보는 게 오늘 시황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당분간 현재 같은 흐름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횡보 구간 그리고 속도 조절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대세에는 큰 영향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구두 개입이 나왔습니다만 환율도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 수급 주체들의 그런 선호도가 좀 크게 갈리고 있고 환율이 떨어지지만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붉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또 긍정적인 것들을 보면은 자체적인 유동성을 본다면 극도로 쏠렸었던 이제 그런 반도체에서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 쪽으로 순환 매수가 좀 돌아가는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어제는 조선, 오늘은 방산 뭐 이런 쪽으로 좀 돌아가는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거의 뭐 40조, 50조가 돌아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단기 유동성 자금이 뭐 5조, 10조 정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단타 자금들이 그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자금들은 오늘도 바이오의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겠습니다만 좀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략 포인트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뭐 신규적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너무 늦은 때 종목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저는 이제 ETF에 어떤 자산 배분, 그러니까 종목의 배분, 또 섹터의 배분 이런 걸로 시장에 발을 맞춰가는 것이 가장 좀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상승의 탄력이 더 붙을 그런 종목의 좀 비중을 더 가져가는 이런 쪽으로 좀 안내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조선하고 방산, 원전하고 전기, 그다음에 2차 전지, 바이오 이렇게 한 5개 정도로 나누고 요 안에서 이제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해드리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좀 조정도 받고 그리고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들 물론 어디까지 뭐 조정이 끝나고 이제 반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좀 단언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예전 하루 이틀 전보다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좀 부담이 좀 덜해졌다라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 좀 주목해야 될 섹터 그리고 개인적으로 섹터 내의 관심 종목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11시 28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환율이 오늘 장 기준으로 1,474원까지 갔다가 그래도 경제부총리의 구두 개입 발언 이후에 1,459원까지 떨어져 있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외국인은 좀 파네요. 네. 현재 1조 넘게 팔아치우고 있고 근데 개인이 삽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 개인은 좀 믿고 베팅하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은데 2조 넘게 현재 시장에서 사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반도체 못 갔을 때, 반도체 잘 갔을 때 서러웠던 섹터 제약바이오였는데 네. 약간 지금 어깨 피고 당당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 어떻게 보세요? 뭐 예. 이렇게 완전히 서러운 부분은 아니고요. 생각보다는 못 움직였던 거고 네. 바이오도 뭐 그동안 뭐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만 뭐 아예 안 오른 건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에 좀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사람을 취하게 하는 나의 그 도파민을 폭발시키고 나의 이성을 사로잡는 건 역시 속도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기대와 예상은 있었어요. 앵커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바이오가 반도체에 비해서 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면서 개인들이 굉장히 그 선호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였고 또 이제 바이오가 또 어떤 기술 수출 이런 거 하나 딱 나오면은 상한가 딱 말아가면서 어떤 도파민을 폭발시키는 이제 그런 종목군으로는 좀 유명했고 이 포모라는 그러니까 미싱 아웃이라는 포모라는 단어가 유래가 거의 이제 바이오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최근 엊그제 나왔던 ABL 바이오가 쏘아 올린 신호탄은 생각보다는 지금 파급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뭐 앵커께서도 이제 궁금하신 건 뭐 다음 요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네, 앵커뿐만 아니라 뭐 저도 이제 어떤 종목이 될까 이렇게 기대하고 이제 이 종목군 부근에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제 전통적으로 연말 연초는 제약 바이오 쪽에 굉장히 좀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학회 또 임상 데이터 발표, 일정상 모멘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몰려 있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감안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폭등 종목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가늠을 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포진되어 있는 바이오 쪽으로 개인들의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이제 가능성을 보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 언제 어떤 종목이 어디서 어떤 수준의 기술 수출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좀 주가 폭발력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이제 가능성을 보고 이제 일정상의 모멘텀을 보고 우리가 추정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편차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먼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바이오의 대세는 비만 치료제와 ADC인 것 같습니다. 두 개인 것 같아요. 최근 이제 시황의 특징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조 단위 이상의 등치나 규모가 돼야지만 5조, 10조 이상의 단기 자금을 빨아들일 수 있을 그거를 오롯이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된다는 것들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게 본다면 ETF를 통한 접근도 저는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면 ETF를 구성하는 종목들 중에서 종목을 압축하는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저는 한 세 가지를 좀 꼽아보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대장주죠. 알테오젠의 이제 SC 제형에 관련된 추가 딜, 뭐 한두 건은 더 나올 수 있겠다. 그렇다고 지금 저렇게 20조 넘는 종목이 상한가를 갈까에 대해서는 좀 갸웃하게 됩니다만 그렇더라도 방향성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수준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역시 ADC의 대표 기수라고 볼 수 있는데 후보 물질도 있고 또 이제 플랫폼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ABL 바이오랑 가장 가까운 어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는 리가켄 바이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2주 전쯤에 좀 짚어드렸던 종목이죠. 한미약품인데요. 이제 비만하고 이제 지방간 치료제, 메시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바이오 보면은 어지간한 좀 이름 있는 종목들 뭐 다 5조, 8조, 10조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예. 근데 한미약품의 시가총액을 보면 그 종목들보다도 못한 수준에 좀 놓여 있습니다. 과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바이오 종목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과연 한미약품의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한미약품 수준의 실적을 찍어내면서 그 정도의 시가총액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몇 개 없거든요. 예. 큰 자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뭐 제가 세 종목 정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한번 종목을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코스닥에서는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코스피 쪽 대형사 중에서는 한미약품 이렇게 좀 선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뜨거운 관심만큼 관심 종목 살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른 섹터는 뭘 봐야지 유의미한 또 금요일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네. 이제 그 한미 팩트시트가 나오고 나서 네. 가장 먼저 제가 이제 좀 소름이 좀 돋았던 게 소름이? 이제, 예. 핵 재처리 관련까지 예. 가면서 관련돼 가지고 좀 조선주가 좀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좀 선반영이 일부 좀 된 것 같아요. 그런 예. 면에서 이제 조선주는 그래도 좀 플러스권에서 좀 놓여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오늘은 조정받는 것들 중에서 좀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로 또 꼽아보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네네. 예. 네. 반도체 빅2,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그 대약진을 보면서 그래도 좀 낙수 효과가 있지 않겠어? 뭐 이제 이 대형주들이 오르면 거기에다가 이제 소재, 부품, 뭐 장비 납품하는 이 종목들이 좀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뒤늦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이제 이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로 이제 접근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너무 좀 섭섭하죠. 대형주에 비해서 이제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적고 실망도 좀 커진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어쨌든 캐펙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이 이제 발주를 주는 쪽에서 연말 연초에 이제 경영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에 증설 혹은 이제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신뢰도가 올라가는 구간에 이 종목들이 좀 놓여 있으면서 그리고 아까 바이오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을 구성하는 또 한 축이다 보니까 네네. 코스닥 종목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이제 그런 가정을 해본다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소부장. 좀 기회를 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 반도체 빅2가 조정받을 때 소부장들도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 소부장에서 좀 잘 골라보면 조금 소외됐던 이제 그런 수익률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들이 또 긍정적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일단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HBM 쪽으로 이제 양사가 다 집중을 네, 하다 보니까 네. 기존에 있었던 메모리 쪽으로 확장을 하지 못했죠. 증설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라인을 계속해서 돌리는 현상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재, 부품 정도가 조금 따라가는 모습. 그래서 이제 부품의 대명사로 볼 수 있는 기판 종목들만 예. 이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규 장비 발주가 제가 보기에는 올 4분기, 그다음에 내년 1분기 여기에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큰 주가가 못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3분기에 실적이 별로 안 나왔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잘 나왔는데 뭐야 소부장들 왜 이렇게 안 나온 거야라고 좀 봤을 때는 실적 인식에 좀 차이, 예. 시간차가 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4분기, 12월까지 가져가는 4분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맞춰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봐지고 있고요. 이게 좀 과거와는 좀 다른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선제적으로 증설을 하고 거기서 생산을 해서 수익이 인식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발주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증설을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HBM 쪽에 여력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이쪽에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 쪽을 상대적으로 이제 늘릴 만한 이제 그런 여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못했다라는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4분기에는 예상 실적도 부합을 해갈 가능성이 높고 선발주 후 증설의 어떤 흐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실적의 신뢰성도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시가총액 2천억, 3천억짜리 이제 그런 소부장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들으면 그래도 이 회사가 어디에 뭘 알만한, 납품하고 예. 어떤 것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소부장을 고르는 게 저는 뭐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종목으로 좀 골라본다면 오늘 좀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원익 IPS 뭐 많이 올랐다라면 오를 수 있는데 저는 보여줄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코미코라는 종목, 이 종목은 메모리 반도체 3사 모두를 협력사로 가지고 있고 TSMC까지도 수주를 받아가는 이제 그런 기업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뭐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그 리포트 중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두 종목들 모두 다 이제 그 목표 주가를 좀 높여가는 이제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오늘 한국과 미국의 그 조인트 팩트시트 그 발표문까지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11월 중순으로 네. 접어들었습니다. 관심 섹터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예.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우주항공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네. 뭐 이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네. 종목들이 이제 27일이니까 좀 일정 사항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이제 그런 종목들도 좀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섹터, 2차 전지 섹터를 가지고 왔는데 2차 전지 쪽을 긍정적인 포인트에서 이렇게 방송에 소개를 하게 될지는 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보셨겠습니다만 이 무시를 계속해서 하면 그 종목이 저를 무시하는 케이스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들어서 어떤 수급 변화를 좀 놓고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좀 들어서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2차 전지 소재단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예상 뭐 주당 순이익 EPS 또 뭐 적정 멀티플 PER이 얼마여가지고 적정 주가가 얼마야 그래서 이 종목으로 가야 돼. 그런 시장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시장의 에너지가 대형주 위주로 형성이 돼 있고 그 안에서 전망치가 나오면 또 내러티브가 좋게 나오면 주가가 더 부양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늘 강조드리는 게 어느 정도의 규모와 시가총액이 되는 섹터여야지만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2차 전지 섹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전기차 캐즘은 진행 중이고 아직도 공급은 과잉이고요. 소재 가격의 상승세는 어느 정도 좀 멈춰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AI라는 매직 키워드가 그 논리에 달라붙으면 주가를 자극시킬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2차 전지의 이번 주가 반등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이게 점검을 좀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펀더멘탈, 그러니까 실적들에 비해서 또 이제 성장률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너무 높기 때문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부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AI와 연결된 ESS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소위 말하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분류 있죠. 그쪽에 3원계 배터리가 선호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부양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테슬라가 이제 자체적으로 제작하려고 하는 이제 배터리를 제작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중국의 LFP의 좀 한계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주대 컨셉으로 가져가고 있는 3원계 배터리 소재 쪽으로 좀 강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셀 업체까지는 모르겠어요. 대량 생산을 해서 공급 과잉이 나고 있는 셀 업체까지는 좀 자신이 없는 상황입니다만 2차 전지 소재, 특히 양극재 쪽, 또 음극재, 뭐 동박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뭐 다른 쪽으로의 어떤 논리를 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쪽이 조금 더 유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휴머노이드를 비롯한 이제 피지컬 AI는 기존의 뭐 4680 뭐 이런 정형화된 이제 그런 배터리 팩이 아니라 자체적인 배터리 팩을 만들 그런 걸로 이제 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또 무겁고 또 수명이 짧은 LFP 배터리보다는 우리나라 검증된 3원계 2차 전지 소재 쪽이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뭐 어제 그제 또 LG화학이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폭의 움직임을 좀 보였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좀 검증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야지만 지수가 탄탄하게 또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특징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특히 그 소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연말 연초 이렇게 동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코스피에서 소재 종목을 하나 꼽아라라고 한다면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뭐 다른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만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인 것 같아요. 뭐 호불호가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주가의 민감도가 가장 높은 종목은 에코프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지 오늘 세 섹터가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까지 같이 잘 띄워주면 네. 코스피 5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 네네. 갑자기 네. 딱 들었고요. 어쨌든 2차 전지 소재 쪽
좋게 봐주시는 거고 네, 네.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장 그리고 11월 말일까지 어떻게 보내야 될지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시황 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듯이 우리 시장의 어떤 이제 속도는 조금 이제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향후에 이제 뭐 셧다운도 해제되고 구두 발언을 통해서 이제 뭐 이 환율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매수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은 좀 높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같은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횡보장 그 안에서 좀 순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쪽으로 본다면 반도체 쪽으로 극심하게 쏠렸던 것이 이제 약간 와해가 되면서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게 기존 주도주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선, 오늘은 방산. 그러면 뭐 다음 주 정도에는 원전 정도가 한 번 정도 강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오늘 같이 또 이 배당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배당 관련된 종목들도 뭐 다음 주에 네. 한 번 정도 치고 나갈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놓고 본다면 단기 수급이 어쨌든 바이오 쪽으로 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좀 완화되면 또 이제 다른 코스닥 종목들로 좀 옮겨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반도체 소부장과 2차 전지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려놓은 거니까요. 일단 올라가는 거에 너무 이렇게 좀 많은 비중을 가져가기보다는 다음 차례가 무엇일까 그리고 시장의 특징이 어떤 순서로 올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정받을 때 비중을 좀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순환매의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그래도 뭐 나만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순환매 장세 속의 단기적인 투자 전략의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셧다운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AI 거품론이 또 불거졌고요. 또 연준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자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런 장을 보고 시작한 우리 국내 증시도 차갑게 얼어붙은 모습인데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그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깨졌고요. SK하이닉스도 60만 닉스를 내려놓은 모습입니다. 이 영향은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7% 밀린 여파를 그대로 이어받아서인데요. 이 투자자들은 AI 관련 기업의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다음 주 20일 새벽에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에서 이 AI 거품론이 종식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2차 전지주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강세 보여줬었는데 이 간밤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6% 이상 주가가 빠지자 이러한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날 테슬라는 과열과 화재 위험이 제기된 가정용 배터리 파워월2에 약 15,000대를 리콜하기로 발표하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의료 AI주 이번 주 내내 쾌청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기업별로 호재도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시장이 불안해지자 의료 AI주 안에서도 헬스케어주,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띤 종목들의 이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신 관련주도 오늘 주가 맑음 보이고 있는데 이 최근 이른 추위가 이제 다가오자 최근 10년간 최악의 독감 시즌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신과 진단키트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비만 관련주와 탈플라스틱 관련주도 오늘은 맑음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비만 관련해서는 이 위고비 특허가 내년부터 중국과 인도 시장에서 이 특허가 만료됩니다. 이로 인해서 비만 치료제 저가 전쟁이 본격화될 기대감으로 비만 관련주는 맑음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탈플라스틱 관련해서는 이 환경부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탈플라스틱 로드맵 공약 관련 세부 이행 계획을 보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탈플라스틱 관련주도 일제히 오름세 보이는 점 확인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 리포트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전력인데요. 어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한 건데 오늘 증권가에서는 내년 실적도 기대가 된다면서 이 연료비 하락과 요금 인상을 그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주가는 맑은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리노공업입니다. 오늘 LS증권이 이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가장 기대된다. 이러면서 리노공업 목표가를 7만 원 제시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H&M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이 컨테이너선 운임 하락이 계속되면 이 4분기에도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이러면서 목표가를 5%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러한 증권가의 혹평 속에서 H&M 오늘 주가에 비가 내리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어스 테크놀로지 의료 AI 기업인데요. 이 3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상급 종합병원으로부터의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매출이 대폭 늘어난 것인데요. 오늘 두 자릿대의 상승세를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나 테크놀로지 오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아웃도어 무선통신 기업인데 상장 첫날 트리플을 기록하면서 뜨거운 데뷔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종목들 보실 텐데요. 우선 대웅제약입니다. 중남미의 8개 기업에 자사의 당류약 수출 계약을 공급했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 맑은 보이고 있고 이 하이퍼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팩트시트에 AI 관련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AI 관련주로 묶이면서 곧바로 이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상 11월 14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 4,000, 코스닥 900까지는 내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장입니다. 다음 주 성공 확률 높이시고요. 저희 마켓나우 2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